안녕하세요. 너덜너덜하게 조져진 인생을 새로 튼튼하게 수리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삽질 중인 노가다 10장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 말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지난번 제가 흙수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어른이 된 흙수저로서 몇 가지 조언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어서 나가실 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누군가를 평생 원망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너절하게 살고 싶은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흙수저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흙수저 신나는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만 하면 나는 흙수저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신세 한탄하고 부모님 욕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는 어차피 흙수저니까 결국에는 망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인생을 오염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부모 나름으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항상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은 뭘 쾅 닫고 들어가서 막 새가적게 굴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 흙수저가 아닌데도 흙수저 타령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뭐 하는 거 없어. 하는 거 없는데 계속 부모 무시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낸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또 중고등학생 얘네들은 뭐 철이 없다고 쳐. 근데 뭐 취준생이나 공시생이나 이런 애들 돈을 현재 벌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이런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흙수저 생존법을 알려주는 거지 흙수저로 살면서 인생 비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흙수저라고 해서 비관하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할 건가요? 뒤질 건가요? 살기 싫고 이제 곧 뒤지실 건가요? 그게 아니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돼요. 제가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부자가 아니고 그거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나름의 행복을 찾자. 이 방법을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흙수저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제가 면죄부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또 극복하려는 이제 저희 시행착오를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배우는 것도 있고요. 가끔 저더러 이제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고 오란 말이야. 영상 정주행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좀 찍어주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은 되게 긍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술 처먹지 마라, 돈 아껴 써라, 담배 피지 마라. 이게 뭐가 부정적인가요? 그리고 부모 탓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 방임, 학대, 착취, 뭐 기타 등등. 근데 이거는 모든 흙수저 부모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난해도 자식을 위하고 아끼는 부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또 종종 있으니까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해결책과 조언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해결책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네가 착취를 당하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최대한 도망치고 부모에 대한 기대도 그냥 저버리자. 너무 기대하지 말자. 헛된 기대, 헛된 꿈을 꾸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계속 혼자 짝사랑하고 기대하고 뭐 부모가 변하길 바란다면 그거는 부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질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부모도 피해자예요. 윗대가 흙수저를 만들어서 물려줬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그 해방 때 그 도망간 일본 사람들 있죠. 해방이 되면서 도망간 일본 사람들한테 집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2채인가? 근데 알코올 중독자라서 일도 안 하고 술 마셔가지고 집을 다 날렸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진이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엄마가 뭐
굳이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거짓말을 해왔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는 상도동에 살았어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던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엄마 친구가 됐어요. 친구로 이제 친해졌는데 지금은 3층짜리 양옥집에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처먹지 마세요. 술을 먹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이렇게 대대손손 폐가 망신하고 제가 증거잖아요. 적절한 증거잖아. 이래도 술을 드실 건가요? 술독에 빠져 계실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낳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룰이었어요. 내가 사회인으로서 애를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고, 애를 안 낳으면은 약간 못 살게 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애 못 낳으면 소박 맞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식을 남기는 것, 자손을 남기는 것은 어떤 생명체의 본능이고 이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의 상식이었고, 여러분들 낳을 때쯤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낳는 게 정상이었다고요. 그리고 저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단순하게 돈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없는 자에 대한 멸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똥기저귀 갈아서 밥 먹이고 다 했잖아요.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바라보면서 버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맨날 흑수저 타령하고 인터넷에 똥 싸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밥 드셨나요? 안 굶었죠? 밥 드셨죠? 그러면 오늘 먹은 밥, 그 쌀은 누가 샀나요? 여러분이 산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산 건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산 쌀이라면은 조동아리 닥치고 얌전히 밥 먹고 설거지 하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혹시 미성년자일 때 막 때리고 돈 벌어오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왜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 부모로서의 무게가 뭔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철없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흑수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렇게 힘든데 너도 나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서로 편하게 약간 힘들면은 안 낳는 게 좀 낫긴 해.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지 할 일 다 하고 그러는데 얘만 이제 공부도 못하고 맨날 말 대답하고 부모 등골 뽀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좀 짜증나지. 그런데도 걷어먹여 주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마들지만 어떠겠어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결자 해지의 자세로 여러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큰 어른들한테 하는 말 아니고요. 부모 품을 못 벗어난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했죠. 그 와중에 흑수저 아닌 애들이 부모 원망하고 막 그런다고. 그냥 나름 먹고 살만한데 그러더라? 부모를 막 한심한 인간 취급하면서. 그런 애들이 꼭 집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일단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은 흑수저가 아닙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왼종일 힘들게 일하는 거, 그러면은 흑수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흑수저는 부모 중 한 명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둘 다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그래가지고 네가 대학 포기하고 이제 공장 가서 일해서 네가 번 돈으로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흑수저입니다. 괜히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있으라고,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응? 그리고 저는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가 있었던 거지 경제적으로 막 심각하게 궁핍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다른 집 애들처럼 뭐 지원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딱 밥만 먹었는데 그래도 밥은 굶은 적 없었고, 그냥 맨밥에 고추장을 먹더라도 밥은 굶은 적은 없었고, 적어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학원이란 것도 짧게나마 다녀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맨날 흑수저 타령하는 애들 그 징징거림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흑수저 타령 재밌죠?
그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 잘못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군가를 저 멀리서 비난하는 건 이게 또 개꿀잼이잖아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흙수저 타령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흙수저 타령하면은 행복해지나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용수숨 치나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뭐 그 타령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나요? 직업이 구해져요? 물론 이제 흙수저들 타깃으로 저처럼 이렇게 흑흑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빨면은 그게 또 돈으로 환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에는 그런 흙수저 타령, 징징거림이 백해무익합니다. 부모 원망은 몇 살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늦어도 20대 중반까지는 그런 흙수저 타령, 부모 원망 이런 거를 멈추는 게 좋아요. 제 나이가 돼 보니까 40대, 50대 되어가지고 부모 원망? 이게 근원적으로는 부모님의 잘못이 확실해요. 잘못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원망을 40 넘어서까지 표출을 한다? 이거는 되게 한심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흉해. 되게 흉하고 사람이 없어 보이고 정말 못나 보여요.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지난 영상에서 좀 나쁘게 말했던 것, 가족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던 것은 그렇게 말해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원망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고쳐먹은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막 누군가가 밉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분명히 피해자가 맞는데 그래도 더 이상 피해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고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어른이 된 내가 흙수저 타령하는 거 이거 누군가가 알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나는 진짜 억울하고 나는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매사 불평 불만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너를 도와주려고 이게 선뜻 나서는 사람도 계속 그렇게 징징거리면은 그 사람들도 피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서히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나이 먹으니까 그게 저절로 해결되는 게 내 인생만 생각해도 기력이 딸려요. 내가 싼 똥만 치우는 것도 기력이 딸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먹고 살려고 되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사라져요. 아니 기억이 아주 희미해지거든요. 그냥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 인생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꽤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다. 혹은 내가 나를 불행하도록 방치했다. 이거는 결국 제 탓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난곡이라고 있었어요. 신림 7동. 다 수준이 고만고만한 애들이죠. 다 하나같이 없이 사는 애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산동네 생태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동네의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애들은 좀 넉넉해. 보통 서민의 삶 비슷하고 이제 고지대로 갈수록 애가 사는 집이 약간 판잣대기 좀 엮어놓은 것 같은 집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편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쯤 살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그게 전세라 가지고 뭐 그런 보상금 같은 거는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저는 12살, 13살이었고요. 지금 제가 42살이잖아요. 그러면 내 동창생들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집도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내면서 월세를 살고 있을까? 집도 차도 없이
재산도 없이. 근데 저처럼 사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집 사고 차 사고 가정 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같은 흙수저인데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벌어진 거는 제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뭐 어쨌건 간에 내 인생을 회방 놨던 간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고요. 이걸 또 수습한다는 것도 내가 나이 값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늦었지만 나이 값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오기로 아득바득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뭐 노력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꾸질꾸질한 내 삶, 나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기가 싫어. 나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기 싫고 나도 좀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기로 복수심으로 그러니까 버티면서 내 이 불행한 인생, 여기로 원래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물꼬를 반대 방향으로 트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틀으려고 제가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는데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거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래요. 저만 이러고 사는 거 아니고 다 그냥 오기로 버티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수저 타령, 이게 어렸을 때 좀 철었을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멈추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계속 비관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더 억울함의 늪에 빠지게 될걸요? 저도 제 인생 셀프로 말아먹을 뻔하다가 이제 나이 40대 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저처럼 이렇게 늦게 수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흙수저 타령 이제 그만. 여기까지입니다.